Access granted. You're connected to the ghost station. We are the children of darkness, the friends of moon and stars. Now, you are one of us. Welcome. 여러분, 신해철의 고스트 스테이션 DJ 신해철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좀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정말 이딴 식으로 계속 나오실 겁니까? 우리 게시판에 올려져 있는 글을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영 씨,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면 뭔 짓을 해도 된다? 안괴한타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예를 들어보라더군요. 이러면서 일단 이분이 먼저 썰을 푸셨어요. 그리고 나서 답변 씨는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정답은 예스라고 생각한다. 이런 리플을 다셨어요. 여기까지도 괜찮았습니다. 대부데스 씨의 글이 올라오면서 의미부터 확정해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면이라는 것에 그냥 가만히 있는 부작위조차도 나중에 보면 남에게 폐를 끼치는 행동이 될 수 있는 인간관계의 얽힘 속에서 과연 나의 행동이 남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있을 수 있을까요?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여 남에게 폐를 끼치는 행동이 있을 경우 그것이 수인 가능하다면 관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 수인 가능한 기준은 무엇일까? 몇 가지 떠오르는 의문, 운디네 씨. 그렇다면 국가나 신앙을 명분으로 내건 전쟁은 윤리적일까요? 자살 방조죄는 있는데 자살은, 낙태는 부분적으로 합법이라서 부분적으로는 윤리적일까요? 안락사는 비윤리적일까요? 여러분, 저희 심야 FM 음악 방송 프로그램 아닌가요? 아닌가? 그 뒤로는 계속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안 그래도 복잡하고 혼란하고 머리 아픈데 우리가 새벽 2시에 모여가지고 이 지랄하면서 계속 토론해야 됩니까? 좋습니다. 우리가 하이 인텔리전트 시사 토론 프로그램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문으로 된 단어 좀 쓰지 말란 말이에요. DJ가 못 알아들으니까. 괴롭습니다. 예? 저도 보고, 이게 무슨 말일까? 예, 조금 얘기가 어려워지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괜찮다 이겁니다. 이러한 얘기들은 또 아무래도 오늘 밤 같이 음험한 밤에는 누군가가 우리 방송을 들으면서 저 녀석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막 적으면서 듣고 있을 것 같다. 이런 날 뽑아서 저런 얘기는 하고 있으면 되는데. 근데 말이죠. 아무리 이 고스트 스테이션이 무정부주의에 가까운 개판 5분 전에 자유스러운 나라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도 하고 글 올리기도 해야 되고 또 그 게시판 정리하면서 글 뽑는 버섯돌이도 고생하는데 정말 그 게시판 와서 끝말잇기 놀이하고 이런 거 하실 거예요 정말? 내용은 전혀 없고 글 하나 올려놓고 단어 하나 대고 다음 분들이 리플 달아서 끝말잇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들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남들하고 똑같은 칸 사이즈를 사용해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들 칸 사이즈는 아래 위로 1, 2cm 정도인데 자기만 10cm짜리 칸 만들어서 이만하게 글씨 보이도록 하는 분들, 글씨 돌아다니면서 막 춤추고 난리 났습니다. 개판 5분 전에 축제인데 물론 고스트 스테이션이 표방하는 방송은 매일매일이 특집인, 너희들이 뭐라고 떠들어도 명분이 없어도 일단은 특집이다 라는 것이 저희의 정신이긴 합니다만, 예,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게시판 참 좋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제가 문제는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펑크의 펑크 넘버 의외의 곡 I Hate You 였습니다. 얘들아 펑크는 그런 게 아니야 막 그러려고 녹음한 것 같죠? 오늘 오프닝 시작으로 읽어드린 분들은 단체로 라디오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슨 라디오냐면요, 공짜로 우리가 받아먹으니까 어디서 주는 건지 알고는 받자. 자, 유니버설 뮤직과 SBS 파워 FM이 함께하는 I Love 라디오 CD하고 FM 전용 라디오래요. 이거 받아가시고요. 그걸 받으신 대가로 이제 좀 조용히 해주세요. 너무 머리 아파.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제가 오프닝 시작하면서 가끔은 여러분들의 글 가운데서 인용해서 오프닝을 시작하잖아요. 이 오프닝에 당첨되신 분들은 레벨이 한꺼번에 마이너스 1 내려가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2 내려갑니다. 2개씩. 더블 점수 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다신 분들 가운데서 독주하면서 막 마이너스 5 넘어가신 분들이 있는데 타고난 것 같아요. 웬만하면 좀 더 많은 분들의 글들이 소개되는 것이 더 좋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가 많이 붙어 있으면 몇 번씩이나 얘기했는데 그리고 사실 빼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보면 이건 정말 괜찮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점수를 계속 따는 건데 마이너스 20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유령 방송의 작가진으로 정식으로 인정해서 뭐 인터넷으로 서로 일을 하는 것도 일을 하는 거니까 정식으로 방송에 참여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작가들과 그렇다면 단 한 가지의 차이점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월급. 예? 마이너스 20이 넘었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싫으면 안 하셔도 되는 거죠. 뭐. 뉴스에서 또 자살 소식을 들었다. 죽긴 왜 죽어? 내일 모레라도 복권 당첨 1억 원의 주인이 될지도. 미래에 멋진 동반자가 생길지 우째하러. 전 지금 읽으면서 미래에 멋진 동반자살이 될지 어찌하러라고 잘못 읽고서 잠시 점점점. 믿져야 본전 끝까지 살고 보겠다. 죽고 또 후회해봤자 돌아오지 않는 세상. 대빨 큰 글자로 올려주셨습니다. 마녀씨, 그렇게 죽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백혈병이나 암 환자분들하고 바꿔요. 님들은 병에 시달리다 죽어버리고 그들은 새 생명을 얻게요. 자살하지 말자라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다짐하는 건 좋은데 그분들도 오죽했으니 그랬겠어요. 그걸 이런 식으로 머리를 세게 때려버리고 그러세요? 참. 글쎄요, 왠지 이해가 가는데. 영계마녀씨, 자기 목숨 자기 맘대로 하는데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할 이유도 없고 그 사람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겠지. 정말 방법이 없다면, 힘들어서 못 견디겠다면 여기 남아서 고생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그렇죠. 소나무씨, 생각? 이유는 무슨? 이라는 글의 제목과 함께 무식한 기지, 자신이 잘나봐, 똑똑해봐, 저러나 라는 짧은 글을 남기셨습니다. 점점점 감사합니다. 갈매기씨, 휴, 다 환경 탓이지. 보면 꼭 환경에 문제가 있는 걸 알게 되죠. 그걸 이겨서 넘기는 자만이 성공이란 걸 맛보게 되지 않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예. 모르겠네요. 지금 보기에는 근데 그분들의 그러니까 목숨을 스스로 끊으신 분들을 이해할 만한 그런 필적할 만한 괴로운 사연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의 글로는 보이지는 않네요. 어쨌든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예. 내가 잘못한 건가? 아닌디. 그거 참. 저는 고스트 스테이션 때문에 나쁜 공 됐어요. 흑흑. 대부분 X를 쓰시네. 이분은 공을 쓰시네요. 원래 저는 참하고 착한 처녀였구만. 친구 중에 외국인이 있어요.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는 미국 친구예요. 그 친구에게 인터넷으로 미국에 있는 천재적인 인기 뮤지션이 방송하는 라디오가 있다고 소개했더니 가로 열고 쩍 너무한가? 아니요, 안 너무해요. 어차피 그쪽은 절 모르잖아요. 모르는 놈한테 소개할 때는 과감하게 뻥쳐. 그렇게 들킬 염려도 없네 뭐. 잘 뽀록도 안 하겠구만. 사실 우리도 이런 최첨단의 방송을 한다고 자랑을 하고 싶었고 해철님의 목소리를 세계 인류에게 전파하고파 외국어 학원에서 사귄 외국 친구들에게 소개를 했죠. 근데 제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죠. 방송을 며칠 듣는가 싶더니 이해를 못하겠다면서 질문이 시작되더군요. 그 친구 말하기를 헤이 제니 빌어먹으리 뭐야?
젠장이 뭐야? 쑥쑥방방이 뭐야? 나쁜 놈은? 제길이 뭐야? 남탱이 뭐예요? 짱나 뭐예요? 등등. 전날 방송에서 조금이라도 국어사전에 없는 단어가 나오면 질문이 이어집니다. 근데 그놈의 말들이 모조리 이게 설명하기가 좀... 외국인에게 가르칠 단어로는 생각이 안 되기에 대충 넘어갔더니만 결국 학원 선생님께 물어보대요. 선생님이 어디서 들었냐고 묻자 그 외국 친구 친절하게도 저에 관한 얘기를 다 했죠 뭐. 선생님께 혼나고 흑흑흑. 우리의 가로 열고 고스트 스테이션에 관계된 이들의 언어가 그리도 이상하단 말인가. 편하고 좋기만 하구만. 계속 물어보는 게 귀찮아서 이제 그만 들으라고 하고 싶지만 그 친구는 이 방송이 좋단다. 왜냐고 자기가 아는 팝송이 계속 나오고 모르는 단어들을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옆에 땀찍 흘리는 마크 붙어 있습니다. 과연 방송을 소개한 내가 잘못한 걸까? 잘못하신 거 없고요. 라디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잘했어. 지니 오케이. 그쪽이 우리말 배우느라 노력하니까 우리는 영글리시로 하자. 오케이, 베리 굿. 웰던, 굿잡. 제가 외국 나와서 저는 또 이쪽 영미 쪽이나 뭐 아니면은 그 영어권 방송 아닌 거라도 이 미국 대륙 내에서 방송된 외국어 방송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참고 삼아서 쭉쭉 들어봅니다. 근데 저의 이 고작 요따우 영어 실력으로도 알아들을 수 있는 슬랭들이 나오곤 하거든요. 뭐 슬랭이 있고 욕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어가 있고 욕설이 있는데 이쪽 방송에서는 욕설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들 자제를 하지만 사실 뭐 슬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어느 나라 언어나 외국어를 배울 때 슬랭을 적절하게 구사를 해서 그것이 뭐 예의에 어긋나는 것만 아니라면 의외의 그런 단어들을 넣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화수를 이끌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고 요즘 또 영어 교육에서는 그런 슬랭에 대한 필요성들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도 교육할 수 있는 이런 교재들이 등장하고 그럽니다. 또 영어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또 재미있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우리말을 외국인들한테 가르쳐야 할 입장에 서보는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로 배워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게 또 기특하게도 드물게도 한국어에 관심이 있고 우리나라 배우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소수지만 우리말들 열심히 배우고 있는 상태인데 슬랭을 우리가 꼭이 감추거나 그것들을 뒤로 이렇게 막 감추면서 하하하하 우리말엔 이런 게 없어요. 뭐 이렇게 감춰야 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구태여 외국인들을 붙잡고 가르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언급하는 단어들은 어디 가서 뭐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하고 하는 욕설류가 아니니까 뭐 저는 오히려 굉장히 교육적이고 한국의 문화라든가 언어 습관이라든가 한국어의 특성을 오히려 더 외국인들이 이렇게 현실감 있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거라고 이렇게 억지로 하하하 주장을 하면서 다음 노래 틀도록 하겠습니다. 람슈타인 노래 들으실 분 모여주세요. 람슈타인 모여라. 오. 이게 람슈타인이 우리 프로그램에서 왜 이렇게 떴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전 재밌다고만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 노래가 굉장히 자주 나가요. 외국 밴드들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히트곡 같은 것들 있잖아요. 흔히 락 밴드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서 슬로우 락 넘버들, 우리가 락 발라드라고 하는 노래 중에 딴 나라는 전혀 안 떴는데 우리나라만 뜨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또 프로그램 히트곡이란 게 있습니다. 우리 방송 한 개 프로그램에서만 히트하는 노래들인데 듣는 사람들이 우리끼리만 좋다 그러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람슈타인 같은 경우는 싱글 커트돼서 지금 히트되고 있는 노래가 우리가 듣고 있는 이 Mein Herz Brand가 아닌데 이 노래가 우리 프로그램 히트곡이 지금 되게 생겼어요. 백수사랑 씨, 대마왕님,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혀요. 고마워요. 저는 군대에서 훈련받다가 다쳐서 병신이 돼버렸어요. 남는 거라고는 국가유공자라는 이름뿐. 장애를 가져 취직도 못하고 부모 밑에서 짐이 되어 살아가요. 난 이제 세상이 두려워져요. 26살의 나이가 짐이 되고요. 앞으로의 나의 길 누구를 원망해야 하는지. 아무튼 밤잠이 없는 나로서는 해철님의 방송이 큰 위안이 되어 너무 좋네요.
신청곡 매트릭스 삽입곡 같은데 두 하스트 이 노래 들으면 그나마 힘이 나걸랑요 하셨어요. 예, 람슈타인 노래 신청하셨으니까 우리가 요즘 마침 모여서 다 람슈타인 노래 듣고 있었걸랑요. 그러니까 빨리 끼세요. 그리고 기분이 아래쪽으로 사람이 생각하다 보면 끝이 없으니까 우리랑 같이 이 노래 들으면서 심야 시간에 같이 반 미쳤다 생각하고 재밌게 지내자고요. 이 가사 해석을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영어판 해석 올려주신 거를 붙들고 제가 필사적으로 방송을 했더니 완역본들이 이제 늦게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있죠. 람슈타인의 람이 말뚝이래요. 말뚝. 슈타인이 돌이잖아요. 돌. 스톤. 그건 알거든. 근데 그래서 람슈타인의 Mein Herz brennt 초교수 고질라 씨 완역 말뚝돌의 심장 타네. 그러니까 람슈타인이 우리식으로 하면 말뚝돌이군요. 말뚝돌. 정확한 거니까 그 말뚝돌. 본토 발음은 무시하고 보컬의 발음을 되도록이면 충실히 재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야 필이 오잖아. 그리고 소에다가 야자 붙여놓은 거는 소야의 오타가 아님. 한글 자막 구성상 타이핑이 안 돼서 그냥 따로 써버렸음. 좋은 방법이네요. 내용상 심령 메탈 내지 귀곡 메탈 장르고요. 심령 메탈, 귀곡 메탈. 유령방송 주제가 하면 되겠군. 자, 다 함께 말뚝돌의 심장 탄해를 따라 해봅시다. Mein Herz brennt, 람슈타인. 말뚝돌의 심장 탄해. 한글로 뒤에 다 달아주셨어요. 이거를 우리 한글 발음으로 그대로 읽으면 눈 리베 킨더르 갭트 파인 아흐트. 아이들아 잘 들어라. 이히빈디 슈틴머 아우스뎀 키센. 나는 베개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이렇게 자세한 해석을 다셨습니다. 이 해석은 제가 대략 지난번에 해드렸고요. 해설자씨 내 멋대로 람슈타인 가사 해설 2차 수정본. 근데 이게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들어볼 만한 아주 학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야 FM 방송이 맞는지 다시 한번 의심해가면서 이분은 영어 해석을 올리신 다음에 해설을 하셨는데 Now dear children pay attention. 여기서 children이라 함은 7세에서 12세의 아이들을 뜻한다기보다는 SM 플레이에서 슬레이브 역할을 담당하는 어여쁜 미소년 동생들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람슈타인 멤버들의 성적 경향을 생각한다면 바로 눈치를 깔 수 있죠. 람슈타인 멤버들은 게이 섹스 중에서도 야수적 본능으로 가득 찬 남성과 연약해 보이는 미소년과의 관계를 좋아하는 것으로 추측되는 바, 위의 가사도 그런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이미지를 무대 위에서 많이 표현하긴 하죠. 나는 베개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라는 부분을 보면 베개와 voice라는 두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베개는 침대의 뉘앙스를 풍기며 목소리는 명령의 뉘앙스를 풍깁니다. 이는 또다시 SM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지금 SM 잘 무슨 말인지 몰라서 괴로워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식구들 중에서. 순진한 척하지 마. 설마 우리 유령방송 듣는 사람들 중에서 모르는 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럼 설명을 드릴게요. S는요 세디즘이고요. M은 매저키즘인데요. 각각 가학성 음란증 혹은 피학성 음란증이라 하여 일탈된 행위를 통해서만 성적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을 가리키는 변태 행위 중에서 상대방에게 고통 등등을 가하거나 혹은 반대의 경위를 취함으로써 뭐 이렇게 하는 행위들을 말해야 헉 됐나요? 이런 거 왜 외우고 다니냐고 묻지 마. 그냥 중학교 때 호기심이 가서 외운 게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다고. 내 가슴에서 끄집어낸 것을 너에게 주었지라는 부분을 보면 이것은 얼핏 보기에는 절단의 의미가 강하지만 자세히 그 의미를 살펴보면 나의 심장을 꺼내줄 정도로 너에 대한 욕망이 크다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중간에 막 이런 식으로 본인의 생각이신 것 같은데, 이거 아무래도, 짜릿하여라, 막 이런 말과 함께 지금 자뻑에 취해서 마구 지금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끝내주네. 마스터가 슬레이브에게 서로 약속된 톨처를 가하면, 우리나라 말 맞습니까, 지금? 공포감에 사로잡힌 슬레이브는 공포심을 피하기 위해서 눈을 감게 된다. 그래서 눈꺼풀을 강탈하다라는 말이 성립이 된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하늘의 밝은 불빛은 플레이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슬레이버가 느끼는 고통 속의 한 줄기 강렬한 희열. 이 연의 핵심은 지금 누가 옆에서 아버님이나 어머님 듣고 계시면요, EBS라고 말씀하세요. 교육방송이라고. 시 분석 중이거든요, 지금. 이 독일 현대시인데, 너의 작은 눈물을 훔쳐내어 나의 혈관 속으로 넣겠다라는 것인데, SM 플레이를 참으로 시적으로 표현한 또 하나의 명문장이라 하겠습니다. 너의 고통은 나의 행복이라고나 할까요? 쿄. A bright light on the heavens, my heart burns. 이 연은 동이 틀 때까지 너와 질퍽하게 끝장을 보는 순간까지 즐겨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의 가사를 보시면 람슈타인 요것들 진짜 변태로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이 사람들 SM 플레이를 정말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스터와 슬레이브 사이에 철저하게 약속된 범위 이내에서의, 즉 칼같이 룰이 정해진 플레이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위와 같은 아름다운 가사는 탄생하기 힘들지요. 라는 문장을 남기셨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댁은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그냥 흔히 다른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을 전부 이런 쪽으로 생각이 미치시는 것으로 보아, 당신 그거지, 그치, 풀어, 맞지, 에이 노래 나가요. Mein Herz brennt. 생각보다 무지하게 기네. 에미넴이었습니다. 내용이 좀 찐하죠? 라고 말하면서 내용을 알고 있는 척하는 해철. 그러나 과연 알아들었을까 그는? 어제 고3 아우의 사연을 듣고서리 디지털C. 어제라는 것은 글이 조금 됐군요. 그 아우의 생각이 어쩜 저의 5년 전 생각과 똑같은지 저도 그때 세상을 향해 이유 없는 악을 내질렀습니다. 그리고 죽어라 놀아 퍼대다가 들어간 대학, 그나마 대학이란답시고 대삐리만의 푸르딩딩한 젊음을 만끽하려고 5만 가지 쥐라를 다 떨어댔지만 결국 남는 건 위장병에 하루 담배 2갑을 날려버리는 무식함 때문에 얻어진 폐의 고통뿐. 생각이 아무리 많고 고민이 아무리 많고 대학의 낭만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그것은 사랑처럼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그저 추억일 뿐. 정말 어제 이야기했던 고3 때나 대학원 졸업생 때나 들어본 세상은 여전하고 그때 고민이나 나중 고민이나 똑같다는 것을 일찍 알았다면 좀 더 내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노력했을 텐데, 그 아우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네요. 이제 네가 원하는 단 한 가지, 그것을 하라고. 그거 하며 배고프게 살아도 지금 어른들이 가라는 길을 차근히 밟고 걸어가서 안정된 삶을 산다고 해도 어차피 후회 막급이긴 마찬가지니까. 근데 어른들이 가라는 길을 차근히 밟고 걸어간다고 해서 안정된 삶이 되느냐? 또 그것도 만만한 게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주위를 보니까. 그리고 또 자기가 원하는 한 가지, 그거를 이거야 라고 했는데 나중에 후회가 안 생긴다는 보장도 없어요. 근데 단지 그 당시에는 정말로 나는 그게 최고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그때로 돌아간다 그래도 다시 그렇게 결정할 거다, 후회 안 할 거야 라고 해놓으면 좀 낫잖아요. 좀. 망가 씨의 글입니다. 난 만화가다. 그래서 할 말이 좀 있다. 나 만화 그린 지 8년 됐는데 한 2년 정도는 그냥 그리는 게 좋아서 이거 아니면 죽는다는 각오로 그렸고, 한 5년 정도는 이왕 시작한 거 내 이름으로 된 책 한 권 만들어보자라는 각오로 그렸다. 내 이름으로 된 만화책이 18권 나온 지금은 제법 알려진 만화가가 됐다. 습. 다 좋은데 문제는 난 이제 그리는 게 싫다는 거다. 뭐 정상에 서서 이제 더 이상 늘 실력이 없어 크하하 이게 아니라
이 빌어먹을 만화계가 싫어서 그러다 보니 만화 그리는 게 싫어진 거다. 친구들이 말한다. 여 인기 작가 술 한잔 사야지. 습. 자 여기서 만화가의 비참한 삶을 꼬발려주마. 만화책 한 권 그리는데 보통 2달 걸리는데 고료가 겨우 600만 원 정도. 뭐 많다고? 한 달에 300만 원이나 된다고? 책 한 권 나올 때마다 화실 운영비 200 빼고 어시스트 고료 250 빠지는데 맞냐? 그래도 매달 75만 원 벌지 않냐고? 나 마누라랑 토끼 같은 자식 하나 있는 31살인데 한 달에 20일은 밤샘 작업하고 요즘은 가로 열고 마누라가 무서워 안아달랠까봐 화실에서 밤샘하고 들어온 날 눈 비비며 아흥 자기 하는 건 무슨 심보인지. 아무튼 그렇게 하루 담배 2갑 빡빡 피워가면서 일해봤자 집에서는 집안 돌보지 않는 무심한 아빠, 밖에서는 구질구질한 선생님, 우린 퇴직금도 없다. 좋아질 방법이 없냐고. 왜 없겠냐. 만화공장 차림 돈 벌지. 사람 잔뜩 구해서 한 달에 책 10권씩 만든다고 생각해봐. 권당 100만 원 남는다고 해도 월 1000만 원 버는 거야. 죽이지 그치? 근데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그러긴 싫더라고. 내 손 거치지 않고 작가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삼류 만화책 만들긴 싫거든. 가로 열고. 내가 자존심 하나 죽이지 않냐. 요즘 내 걱정은 우리 딸내미인데 뭐 뉴스 들어보니까 내 한 달 수입이 얼라들 사교육비 반도 안 되더라고. 그놈 내 밑에서 크면 어떻게 될지 계산이 안 나오잖아. 이런 상황이다 보니 그림이 내가 그 무엇보다 사랑해서 미치도록 사랑해서 매달려왔던 그림이 지금은 원망스러워. 지금 방바닥에 누워 뒹굴면서 일본 만화 보는 애들, 그러면서 우리나라엔 괜찮은 작가가 없어 일본이 짱이야 하는 애들 진짜 재수없어. 뭐가 돼야 열심히 그리지. 당근 제대로 된 스토리나 만화가 나올 수가 없잖아. 뭐 그래서 그게 당연하다고 말하는 거냐고? 응. 처음부터 만화계가 이런 건 아니야. 불과 몇 년 전부터 이러는 건데 정치하는 양반들이 실직자 구제한답시고 도서 대여점이라는 걸 만들었잖아. 그때부터 이런 거야. 그게 도서 대여점이냐 만화 대여점이지. 너희들 권당 300원씩 주고 빌려보잖아. 그럼 그림이 엿같던지 일본 만화를 통째로 베끼던지 얌전히 봐. 싫음 말고. 니들이 보든 안 보든 우리한텐 10원 한 장 안 들어오니까. 팬레터에 이렇게 쓰는 놈들이 있어. 대여점에서 빌려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내일 한 번 더 볼 거예요. 사랑해요 XX 작가님. 콱 죽여버린다. 가라앉히세요. 가라앉히세요. 읽는 저까지 흥분됩니다. 니들이 그렇게 빌려만 보니까 판매 부수가 떨어지고 작가들 생계가 엉망인 거 아니야. 누가 만화책을 사보냐고. 그럼 빌려도 보지 마.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열받지. 근데 이게 현실이야. 나는 만화가 되겠다고 끙끙거리는 후배놈들을 보면 불쌍하다 못해 웃겨. 내 꼴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나? 음악하는 양반들 리어카 판매 불법 음반 때문에 굶어 죽겠다 어쩌고 하잖아. 행복한 줄 아셔. 그건 불법이잖아. 그래도 대여점은 정부가 인정하는 거거든. 불법이 아니야. 웃기지. 그리고 당신들은 툭하면 방송에서 그런 거 사면 안 돼요 여러분 하잖아. 우리 만화가 협회는 힘이 없어서 방송에서 대여점을 없애야 돼 라고 말도 못해. 만화책에 대여점을 없앱시다 라고 쓰라고? 바보. 법이 인정한다니까 그러네. 이런 말 하는 내가 나쁜 놈인 거야. 이 빌어먹을 세상은. 에이 그만 쓸란다. 재미없어. 근데 나 정부에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 만화가 이렇게 무시하면서 왜 만화고등학교니 대학에 만화과 만드느니 하는 거야. 선배 입장으로 진짜 그놈들 불쌍하다. 쯧쯧. 만화가를 꿈꾸는 양반들 충고하는데 대한민국에서 만화 그리지 마. 아주 삐 같은 동네야. 그냥 딴 나라로 이민 가. 어느 나라도 만화가 이렇게 엿같이 대우하는 곳이 없어요. 추신 작가라면서 이름을 왜 밝히지 않냐고. 너라면 밝히겠니? 나중에 구멍가게라도 하나 하고 해서 만화 안 그려도 될 때 그때 밝힐게.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불법 음반 가지고 뭐라고 안 그럴게요 이제. 죄송합니다. 글 내용을 읽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정말 가슴으로 절절히 수긍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수긍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홧김에 이렇게 보내신 거지 이분 만화 거들 거라고도 생각 안 하고요. 그래 정말 지금 하는 일 싫어하고 계신다고도 생각 안 해요. 근데 이렇게 욕 튀어나오는 입장도 정말 100%라고는 제가 감히 말은 못하겠지만 절반 넘어는 이해가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제가 코멘트 달지 않을게요. 옳다 그르다 싸울 만한 문제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렇잖아요. 아 분위기 이상하다. 하하하.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웃긴 얘기 해줄까요? 나 왜 듣는 사람들과 이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 껴가지고 내가 눈치 봐야 되지? 이상하잖아.
무슨 대마왕이 이래. 야, 다 들었지? 노래 듣는다잉? 이걸로 가야 되는데.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인간성이 너무 좋아서 문제 하나. 깡패들이 친구라는 영화를 보러 갔다. 조폭들도 영화를 보는데 초반에는 팝콘만 먹으면서 조용히 영화 봤다. 봤을 것 같네요, 진짜로. 이 액션들 나오잖아. 좀 있다가 유호성이 마약 중독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영화 끝날 때까지 전직 현역 깡패들의 공론이 시작되었다. 우선 유호성 마약 중독돼서 폐인되는 장면에서 연기를 잘해야 될 텐데. 먹어. 야, 게임 좀 춥긴 해도 저 정도는 아니다. 너무 오바 심한 게 아이가? 그리고 나는 춤도 안 나오던데. 놔둬라, 유호성이가 뽕 해봤겠나. 저 정도면 연기 잘하네. 좀 있다 보면 장동건 출소한 장면이 있다. 저거 주례교도소 아이가? 아니다, 마사이다. 하긴 주례나 마사이나 입구는 똑같이 생겼으니 지랄 마라. 내 두 군데 다 갔다 왔다 아이가. 저기 마산 맞다. 알았다, 살살 해라. 극장이다. 국제나이트 앞에서 장동건 칼 맞을 때 장동건은 우선 한 방 맞고 무지하게 도망가다 다시 잡혀서 또 찔리고 도망가다 잡혀서 찔리고 그러다가 전봇대 밑에 쓰러져 한 20방 더 맞는다. 장난이 아니고 진짜 한 1, 2분쯤 롱테이크 잡아서 계속 찌른다. 잔인한 장면에 익숙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리얼하게 잡아서 그런지 좀 보기 부담스러울 정도였다. 끔찍하다는 느낌도 좀 들고. 얼마 전 잡지에서 감독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실제로 그 사람은 당시 24방을 찔리고 죽었다고 한다. 졸라 아팠겠다. 어쨌든. 저거다 뻥이다. 칼 맞으면 의외되나 하나. 어이? 칼 맞으면 저리 도망 못 친다. 사시미가 장난이잖아. 배아지 쑤시고 이 돌리 뿜어. 그 자리에 주저앉아뿐다. 리얼하다고 느끼는 건 우리 같은 일반인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서태화가 유호성 면회 때 유호성이 하얀 명찰을 달고 나온다. 뭐고 살인수는 명찰 빨간색인데 하얀 건 일반 잡범들 아이가. 그러고 살인범은 여기서부터 명찰 번호가 어떤 식으로 매겨지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장면이 영화의 클라이막스였을 뿐 아니라 살다 온 사람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너무 전문적인 이야기라서 잘못 알아들었다. 깡패들이 보는 시각이 이렇든가. 만화가 아저씨, 기분 좀 풀렸어요? 노래 듣고 좀 스트레스 날리시고 그래도 좋은 만화 만들어주세요. 아주 다음 노래 틀기도 더럽게 시간 조금 남겨놓고 끝나는데요. 계속 듣죠 뭐. 자, ghoststation.lycos.co.kr 그리고 sbs.co.kr 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고요. 내일은 고스트스테이션의 특집, 매일매일 특집, 매일매일 특집이야. 저 유령다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내일 거는 제가 재밌는 순서를 마련해놨으니까 딴 데 가지 마시고 멘트 안 나온 날이지 막 이러고 도망가지 마시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내일 봬요.